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입니다. 10월달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음력은 10월 초1의 날 정사일 뱀날 월요일입니다. 1년 중 304번째 되는 날이고요. 오늘의 탄생호는 하는 칼라입니다. 색깔의 칼라가 아니고 꽃 이름이 칼라입니다. 탄생성은 호크아이입니다. 10월달 탄생성은 오늘까지 58입니다. 탄생목은 호두나무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었던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668년도 고구려가 망했습니다. 멸망. 1884년도 한성순보가 창간됐습니다. 조선은 정부에서 발행하는 기존의 초보가 아닌 근대적 의미인 신문을 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박영호가 건의했는데 그는 신문의 역할 및 발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간행 허가를 간청했습니다. 1883년 2월 고종은 한성부에서 관장하는 신문을 발행하기로 허가했고요. 1983년 8월 17일 고종은 통리암원 내에 방문국을 설치하여 신문을 발행하도록 명했습니다. 방문국 초대 총재 외암은 독판인 민영목을 부총재 김만식을 임명해서 신문 간행을 위한 준비를 했고요. 1883년 10월 20일 음력 9월 20일에 창간호를 발간하여 10월 31일 음력 10월 1일에 발행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박영호와 등과 접촉한 후코자와 유키치 등이 조선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신문 발행에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한성순보는 열흘에 한 번 발행하는 순보였고 크기는 가로 19cm, 세로는 26cm, 전체 지면 수는 18쪽이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A4 용지입니다. A4 용지 18쪽이죠. 재본되어 잡지 형태로 발행하였고 일부에 30전이라는 싸지 않은 값에 팔았다고 합니다. 표제와 본문은 모두 4호 활자를 사용하였고 본래 국한문으로 펴내려고 했으나 활자 준비 등의 이유로 순한문으로 펴냈다고 합니다. 군부대 총기 사건입니다. 양조군 부대 총기 난사 사건은 1994년도 10월 30일에 당시 경기도 양조군에 위치한 부대 군의 0점 사격장에서 사격 교육을 받던 서문석 일병 당시 21살이 자신의 K2 자동 소총을 난사해서 소위 중대장과 소대장 등 장교 2명을 살해하고 타 소대장에게 중상을 입힌 후 자신은 총기 자살을 한 사건입니다. 사고 당일 오후 1시에 자신의 소속 중대에서 사격 조원으로 편성되어 연병장 북단에 위치한 50m 0점 사격장에 집결하여 2시 25분까지 예비 훈련을 받은 서일병은 자신의 차례가 되면서 실탄 10발이 든 탄창 2개를 지급받은 후 동료들과 함께 사선에 들어가 사격 대기를 했습니다. 사격 개시를 알리는 구령이 떨어지자마자 범인 서일병은 실탄이 장전된 자신의 K2 소총을 들고 모두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고 이를 저지하던 사격 통제관 중위를 총기 살해하고 또 다른 소대장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 뒤 사고를 알아채고 뒤따라온 중대장까지도 격발 살해한 서일병은 동료들에게도 총기를 겨누던 중 이를 저지당하자 다른 동료의 총을 들고 자신의 머리를 쏴 자살했습니다. 독도의 헬기 추락 사고입니다. 2019년 10월 30일 독도에서 어선 작업 도중 손가락 절단상을 입은 응급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기 위해 중앙 119 구조본부 소속 EC-225 헬기가 독도에서 이륙한 직후 인근 해상에 추락한 사건입니다. 이 사고로 소방대원과 부상 환자 등 7명의 탑승자 전원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기념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레포메이션 데이라고 이야기하죠.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95개 논제를 공포한 날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고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고 교황의 권위보다는 오직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며 오직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 이신청의를 주장하고 종교 개혁을 시작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올리오스력의 10월 30일에 해당됩니다. 일부 국가의 독일의 개신교 신자가 많은 일부주는 이날은 공휴일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정신을 기리기 위해 여러 나라의 개신교 교회에서는 10월 31일 직전 일요일에는 종교개혁 기념회가 진행됩니다. 500년이 되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에는 한국의 교회와 총회 주간의 행사, 신학교 특강, 그리고 신학교에 소속된 국내 모든 신학자들도 기념 행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할로윈데이입니다. 할로윈 또는 헬로윈은 모든 성인의 날 전날인 10월 31일 밤을 기념하여 행사하는 영미권의 전통 행사입니다. 영미권에서 공휴일이 아니라 상업적인 성격을 많이 띈다고 합니다. 이날은 죽은 영혼들이 되살아나며 정령이나 마녀 등이 출몰한다고 믿고 귀신들에게 육신을 뺏기지 않기 위해 사람들은 유령이나 흡혈귀, 해골, 마녀, 괴물 등의 복장을 하고 축제를 즐깁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도 이태원 일본 서비와 도론보리 거리와 클럽에서 모든 성인의 날 앞주말에 주요 거리를 중심으로 젊은이들이 코스프레이를 하고 모이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날 밤에는 호박을 도려내고 안에 양초를 세운 다음에 재고 랜턴 등 호박, 유령, 얼굴 등불을 만듭니다. 또 유령, 마녀, 괴물 등을 가장한 애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체크 트레이드, 즉 맛있는 걸 주지 않으면 장난칠 거라고 말하는 듯 사탕을 주지 않은 비누 등으로 유리창에 낙서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어른들은 애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는 것을 흔쾌히 여기며 미리 준비해 놓기 때문에 그 같은 일들은 그다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놀이 이후 아이들이 모여 받은 사탕을 가지고 파티를 즐기기도 합니다. 저희도 미국에 처음 이민 가서 있을 때 오늘은 사탕을 사서 여러 가지 사탕을 사서 문 앞에다 좀 이렇게 놔두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트에 가서 여러 가지 사탕을 사서 바구니에 이쁘게 포장해서 문 앞에 놔둬뒀더니까 아침에 나가보니까 어린이 애들이 가지고 땡큐 써놓고 가지고 갔더라고요. 여담으로서 이날 태어난 사람들은 할로윈 유령 등의 축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귀신들의 날인데 이날 태어나면 귀신의 자식 뭐 이럴 건데 미국 같은 데는 아닙니다. 유령들에게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아주 태어난 날이 좋은 날이라고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태어나신 분 1694년 영조 21대 국왕입니다. 그리고 정치인 박상천입니다. 1938년 10월 30일 전라남도 고흥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고시 제13회 시험에 합격했죠. 이후 검사로 근무하시다가 1987년 사임하고 변호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정치에 입문해서 13대, 14대, 15대, 16대, 18대 국회의원을 지냈고요. 김대중 정부 시절 첫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기도 합니다. 2015년 8월 4일에 향년 78세로 별세하게 되죠. 여담으로는 우리가 YJP 엔터테인먼트 대표 박진영이 있죠. 박진영의
방숙부라고 합니다. 5천간이죠. 처녀는 뮤지컬 배우, 차녀는 뮤지컬 배우 김소현의 남동생과 결혼했고요. 그리고 지독한 아주 애연가라고 합니다. 하루 담배를 3갑을 넘게 피운다고 합니다. 계속 물고 있죠. 담배를 피우지 않는 다른 의원들이 이 박선천 씨와 회의를 하는 것을 매우 꺼렸다고 하기도 합니다. 영화배우고 코미디언입니다. 코미디언으로서 영화배우로 성공하신 분입니다. 임하룡입니다. 1952년 10월 31일 충북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 출생 희극인이면서 영화배우입니다. 본명은 임한용입니다. 1981년 KBS 즐거운 토요일로 데뷔를 했고요. 이에 앞서 TBC 18기, MBC 9기 공채 탤런트 시험에 응시했으나 탈락했습니다. 밤무대에서 사회를 보다가 KBS 특채로 코미디언이 되었죠. 이때 밤무대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이 바로 전유성과 김학래라고 합니다. 웰컴 투 동막골로 청룡영화상 나무조연상까지 수상하는 등 코미디언 출신으로 영화계에 진출한 인물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로 뽑히기도 합니다. 기업인이십니다. 신창재 씨입니다. 1953년 10월 31일 서울 성북구 출신 교보생명그룹 회장이십니다. 교보생명그룹 창업주인 신용호 회장의 2남 2녀 중 셋째이자 장남입니다. 서울중앙학교 경기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고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박사 학위까지 받고 산부인과 의사로 17년간 일했고 서울대학병원 산부인과 과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인 신용호 교보생명 창업주의 부름으로 1993년부터 대산문화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교보생명그룹의 경영에 참여했고요. 즉 의사 출신의 기업인입니다. 정혜원과 결혼해 슬하에 아들 둘을 두었으나 2010년 사별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이대 대외협력처에 10년 이상 근무 중이던 박지영 씨와 결혼을 했죠. 2021년 6월 포브스 기준 한국 부자 순위에 25위에 올라 있다고 합니다. 1998년 쇼트트랙 선수입니다. 박장혁입니다. 1998년 10월 31일 서울에서 태어난 쇼트트랙 선수입니다. 2018년 세계 주니어 선수권대회에서 종합 3위를 했고요. 2021년엔 처음으로 국가대표로 발탁돼 월드컵에 참가하게 됩니다. 2022년 올림픽 국가대표로 발탁되었다. 그러나 올림픽에서 중국 선수에게 손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500m 은메달을 획득하고요. 2018년 주니어 세계 선수권에 출전해 1500m 동메달, 1000m 은메달을 획득하게 됩니다. 1500m 슈퍼 파이널에서 2위를 차지하며 종합 3위에 올랐습니다. 우리 곁에 오셨다가 가신 분, 길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차경복 씨입니다. 축구인입니다. 차경복 씨는 1937년 1월 16일 날 오셨다가 2006년 10월 30일 날 저희 곁을 떠난 축구 감독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시 출신으로 중등고등학교를 졸업 걸쳐 경희대학교를 나왔습니다. 1959년 제1회 에펙 아시아 청소년 대회에 대한민국 U20 축구 국가대표팀으로 참가해 팀의 대표 첫 우승에 기여하게 됩니다. 대학 졸업 후 기업은행 축구단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했고요. 1964년 하계올림픽에 참가했으며 1967년 경희대학교 코치를 재직하면서 축구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69년엔 기업은행 축구단의 코치가 됐고요. 1978년은 감독이 됐습니다. 1984년 하계올림픽 축구 결승에
부심으로 맡아 심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2006년 5월 루게르병에 걸려 투병 생활하다 2006년 10월 30일 향년 70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전 중앙정보부장입니다.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후락 씨입니다. 1924년 2월 23일 날 나셨다가 2009년 10월 30일 날 가셨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이고 외교관이고 정치인이고 박정희 최측근으로 국가체육재건 최고회의 공보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주밀대사, 중앙정보부 장관, 중앙정부부장, 민주공화당 국회의원을 지냈죠. 제갈량의 지략과 조조의 리더십을 겸비했다고 하여 제갈조조라는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1924년 2월 경상남도 울산군 웅천면 석천리, 지금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천면 석천리에서 아버지 이석승과 어머니 달성 서씨 서도민의 딸 사이에 4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광복 이후 귀국해 1945년 12월 군사영어학교 1기생으로 입교해 1946년 3월 국방경비대 소위로 임관하게 됩니다. 1972년 이른바 10월 유신도 이후락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후락의 지시에 따라 10월 유신을 작업했던 곳은 궁정동 안가였으며 작업 아호명은 풍년사업.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는 나중에 이곳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유신헌법의 초안을 작성한 사람이 바로 김기춘이었고요. 중앙정보부장 재임 중 대외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업적은 1972년 5월 밀사로 북한 평양을 방문하여 당시 주석 김일성과 비밀 회담을 하여 7.4 남북 공동성명을 이뤄낸 것입니다. 1978년 12월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고향인 울주군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투표율 1위로 제10대 국회의원에 당선됩니다. 1985년 정치활동 규제에서 풀렸지만 정계를 완전히 은퇴하고 경기도 광주시에서 도자기를 만들면서 은둔 생활을 시작했죠. 2009년 10월 31일에 향년 85세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가수입니다. 토끼소녀라고도 얘기하죠. 2016년 바니걸스는 고정숙과 고재숙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2인조 여성 듀엣입니다. 신중현의 프로듀싱으로 조직되었고 1970년 신중현을 통하여 처음으로 곡을 발매했습니다. 1971년 5월 7일 김영광이 작곡한 파도로 공식적으로 데뷔했으나 1990년 해체했습니다. 1954년 5월 23일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에서 일란산 쌍둥이로 태어났죠. 쌍둥이 여동생이 고재숙도 바니걸스 멤버였습니다. 2016년 10월 30일 암으로 세상을 떠났던 향년 67세였습니다. 에피소드로 일란산 쌍둥이 게임 똑같습니다. 쌍둥이 간의 멤버는 아주 닮아 국악예술학교 현지 전통예술고등학교 입학시험 당시 사진을 내자 한 장만 내도 된다고 되돌려준 해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 1974년에는 박정희 군부 독재 정권의 외래의 사용 금지 명령과 국어 순환 운동에 의하여 토끼 소녀로 잠깐 개명했죠. 바니걸스가 영어니까 안 된다 이래가지고 토끼 소녀로 잠깐 개명했습니다. 당시 방송국마다 번역 원칙이 달라 토끼 소녀들, 토끼 아가씨들 등으로 불리면서 시청자의 혼동을 빚었다고도 합니다. 오늘 또 부처님 불교의 말씀 하나 전하겠습니다.
과거세에 지었던 모든 업장을 소멸할 때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 하던 일이 전생의 업장이다, 업장이었다 합니다. 이 과거세에 지은 업장을 소멸을 원할 때 지바닥, 비니바닥, 오소바닥, 카헤, 카헤, 지바닥, 비니바닥, 오소바닥, 카헤, 카헤 계속 읽으셔도 좋고 요거 쓰셔도 좋고 녹음해서 계속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 세의 모든 업장이 자동적으로 소멸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아름다운 추억 만드시고요. 저쪽은 건강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역사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오늘의 여러분 역사 되도록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오늘 또 건강하게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다시 뵙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